필수 문제 18번을 보는데 다음 얘가 부등식의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 0보다 크다가. 알겠지? 어허.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네. 따라서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2차 부등식이니까. 내가 문제 내볼게.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뭐 주간식 1번? 아니면 서술형 1번? 뭐 이 정도로. 물론 배점이 굉장히 낮겠지만. 얘가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을 적어라. 뭐야? 얘가 2차 방정식이 될 조건. 중학교 3학년 때도 아마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A는 0이 아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서술형인데 이것만 적어도 되나요? 그렇지. 이걸 의도한 거야. 여기다가 쓸데없이 막 B가 0이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적을 필요가 전혀 없어. A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야. 괜찮아.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여기서 다시 봅시다. 다시 물어볼게. 2차 부등식. 얘가 2차 부등식이래. 2차 부등식일 조건은 A는 0이라고? 0이는 첫수 여자친구고 A는 0이 아니다. 그렇죠. A는 0이 아니다만 있는 거야. A는 0이 아니다. 요거만 머릿속에 우선 두고 계셔야 돼. 양수다 음수다 아직 몰라. 아무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해가 있어야 되는데 부등식에 해가 있어야 된대. 6가지 그림이라고. 이 새끼냐? 이 새끼냐? 요 새끼냐? 요 새끼냐? 요 새끼냐? 요 새끼냐? 1, 2, 3, 4, 5, 6까지 있어. 1, 2, 3, 4, 5, 6. 알겠지? 물어볼게. 1번이야.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엔 부등식에 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0보다 크다 해서. 알겠지? 몇 번일까? 그래, 동생분부터 해보자. 힘내라. 몇 번일까? 1번. 1번? 오케이. 그치, 1번 0보다 큰 부분 있잖아. 그치? 0보다 큰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쵸? 이거라면 1번이라고 하면 모든 실수가 됐겠지. 그치. 2번도 있겠지. 0보다 큰 부분. 요 점을 제외한 여기 있잖아. 그치? 윤서야? 어디? 아니야? 이게 갈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러면 선배들한테 물어보자. 아리나? 3번도 되겠지? 그러니까 해만 있으면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아니라 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큰 부분이 있냐고. 만약에 3번 같은 그래프 개형이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대한 논술이 있었을 거야. 이해돼? 요 점들에 대한 X값도 다 있을 거야. 그치? 그럼 3번도 괜찮아. 그 다음에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돼, 이제부터. 윤사가. 4번. 4번도 되지. 0보다 큰 부분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근데 없다? 없어. 여기서부터는 없지. 0보다 큰 부분이. 지금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봐봐. 이 수면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공기와 닿고 있는 부분이 있냐고 묻고 있는 거라고. 근데 5번과 6번은 없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부등식 해를 가져야 돼. 첫 번째, A는 0보다 크면 무조건 있어.
그죠? 1번, 2번, 3번이 그거잖아. 판별식과 상관없이 A가 0보다 크면 아르로볼록이니까 무조건 있게 되는 거야. 괜찮아? 다시 두 번째 조건. A가 음수일 때도 다 됩니까? 아, 그건 아니네. A가 음수일 때는 4번만 되네. 그치? 4번은 뭔데?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지금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있어? 4번 그래프 봐봐.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있냐고. 두 개가 있잖아.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이라니까. 실근이 두 개 있다는 뜻이라고.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뭐 얘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얘는 조건식을 좀 세워주셔야 되겠네. 4분의 D를 한번 써봅시다. 4분의 D.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됐었겠지.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렇다면 A 제곱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돼야 돼?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맞니? 그렇다면 얘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야. 아, 이젠 좀 이거 좀 푸셔야 되는데. 얘 해는 뭐가 됩니까? 이 2차 부등식의 해. 작다야, 작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겠지. 전혀 생뚱맞은 해는 아닐 거고. 이거냐. 그러니까 갈라지는 범위.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를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어떤 거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이 부등식의 해는. 민혁아,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 이 사람들 2차 부등식 연습을 안 하시네. 혹시 아시는 분? A축을 봐봐. 얘가 A축이라면 Y는 A제곱 마이너스 지금 얘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A축과의 교점이 이거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랑 2랑 맞아? 그렇다면 지금은 뭐야? 0보다 작다잖아. 그치? 작은 부분이 어디야? 여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라기보다는 여기지 여기. 여기 있는 애들에 대한 X값이 A값이니까 뭐여야 돼? 얘여야죠. 그래서 그때 크면 크크작작이라고 했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이거 뭐 이걸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 내가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배웠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라도 기계적으로 외우시든 작으면 모인다라고 외우시든 아니면 그래프 통해서 보시든 2차 부등식은 풀 줄 알아야지. 지금 우리 2차 부등식 단원하고 있는 거야. 2차 부등식은 못 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얘에 대한 범위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놈이 됐겠죠.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뭐야? A가 음수일 때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렇다는 가정하에 얘를 성립시키는 거니까 수직선 잠깐 봐봐.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의 A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A는 0보다 작아야 된대. 요 놈을 성립시키고 있는데 이렇다는 가정이래. 그럼 이때 두 번째 나오는 조건은 뭐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A는 0까지가 되겠지. 이해돼? 그리고 이때는 뭐 당연히 A가 0보다 크다인 거.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이거겠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0이거나 또는 A가 양수이거나. 이해할 수 있겠어? 어느 하나도 그냥 단순히 이항하고 자식으로 끝나는 게 없어. 항상 이차함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 다시 봐. 밑에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시 보자, 이제. 0보다 크다 할 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다시 한번 봅시다. 우선 2차 부등식이야. A가 0이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어떻게 그려지겠어? 6개 중에 하나라고. 요 새끼든가 요 새끼든가 요 새끼든가 요 놈이든가 요 놈이든가 요 놈이든가 이렇게라고. 이해돼?
근데 지금 부등식의 해가 없어야 된대. 이 부등식의 해가. 맞아? 몇 번이에요? 아, 번호 안 줬어. 1, 2, 3, 4, 5, 6. 몇 번? 5번, 6번. 그치, 5번, 6번밖에 없지. 지금 사실 1번과 2번은 반대 내용이잖아. 해 있을 조건 물어본 거, 해 없을 조건 물어본 거.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5번과 6번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렇다는 얘기는 A는 0보다 작아야 되겠고 4분의 D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아까 여기 4분의 D가 얼마였지? 4-A 제곱이었지.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얘가 돼야 된다고. 그렇다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렇다면 얘는 이참수, A에 대한 이참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 따라서 얘는 수직선상으로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그런데 우리 가정은 뭐라고?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땐 여기만 해당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안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됐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여기서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지금 필수 예제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 중요한 문제들이야. 특히 17번, 18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에서 딱 한 문제만 내야 돼. 시험 보면 너무 많아서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딱 한 문제만 낸다면 17번이나 18번 같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 내실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봅시다. 이번엔 다른 문제들도 한번 잠깐 보자. 0에서 x가 3까지일 때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돼. 봐봐. 내가 그냥 한번 그려볼게. 너희들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봐. 0과 3 사이 내에 있는 모든 숫자 x에 대해서 이 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내가 얘를 이차함수로 가져가 볼 거야.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야. 얘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야 돼. 0과 3 사이에 있는 0을 포함한 그리고 3을 포함한 이 범위 내에서 이 이차함수가 물속에 잠겨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야. 친구들 사이에. 물 누군가는 정답이었을 거고 누군가는 오답이겠죠. 이참수가 요렇게 있을 건데 0과 3이 이렇게 있을 것이냐 0과 3이 이렇게 있을 것이냐 할 거예요. 다시 문제에선 0과 3 사이에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얘네들이 성립해야 된대. 그렇다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0과 3) 사이 내에는 0과 3 사이에는 어떤 x값을 넣든지 간에 이 이참수의 함수값은 물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해돼? 그래야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괜찮아? 1번! 2번! 문제를 파악하셔야죠. 문제를 읽어보셔야 된다고. 이거는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라고요. 다시 1번이다. 0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이 이참수는 물 아래 떨어져 있다. 1번. 2번. 손 안 대는 거야? 이거 말고 다른 얘가 또 있을까? 없어요. 아, 이런 거? 변태처럼 막 이렇게. 이런 거? 그래, 이거 3번까지 하죠. 손 안 대면 이제 죽는 거야. 여기까지 했는데. 1번! 그 다음에, 다시 1번!
되냐? 그 2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갑자기 1번. 네, 2번. 외롭게 뒤섞입니다. 모든 x값, 0과 3 사이에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떠한 x값을 넣든지 간에 얘 함수값은 물 아래에 있어야 된다. 맞지? 다시 한번 봐볼 시간 드릴게요. 생각해봐봐. 0과 3 사이에는. 왜냐면 이거 제가, 야, 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끝나게 되면 다음번에 또 헷갈립니다. 0과 3 사이에는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그 놈들의 함수값은 무조건 물 아래에 있어야 된다. 물 아래에서만 찾아야 된다고. 0과 3 사이는 내가 이 수많은 x값들을 다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이 모두 물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모두 물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0과 3 사이는 모든 x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들이 모두 물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다시 1번 선택. 2번 선택. 다시 봅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세요. 모든 x값을 대입하더라도 0과 3 사이에 모든 x값을 대입하더라도 말이죠. 각각에 대한 모든 함수값들이 모두 0보다 작거나 어떤 x값, 0과 3 사이는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어? 모든 0과 3 사이는 모든 x값을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들이죠. 함수값들. 그러니까 요 놈이 요한이 y축이 없었으면 여기 함수값입니다. 그 함수값들이잖아요. 지금 y값. c 모두 물 아래에 있어야 된다. 함수값들. 0과 3 사이에는 그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다시 1번 2번 정답은 2번이죠. 2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떤 특정 값을 대입하게 되면 0과 3 사이에 어떤 특정 값을 대입해 봤을 때 얘는 양수가 된다고. 이 함수값이 말이야. 내가 여기다가 어떤 k값을 집어넣었어. 그럼 k제곱 플러스 ak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값이 지금 양수라고. 그 어떤 놈을 집어넣을 간에 그 결과물은 물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얘는 지금 물 위에 있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여기 있는 놈들은 그 어떤 놈을 지목하더라도 다 그 함수값들이 다 어때? 물 아래에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0 집어넣은 값 f0 값도 뭐여야 된다라는 거야? 0보다 작고 같아도 상관없었겠지. 그 다음에 f3도 어때? 대입해 봤을 때 0보다 작고 같아도 상관없겠지. 이해할 수 있겠니? 얘도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이해할 수 있겠니?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0 집어넣어봐. 얼마니? a제곱 마이너스 9. f0은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f3 봐봐. f3 집어넣으면 얼마야? 9 플러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두 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해야 돼. 따라서 얘는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 2차 부등식 한번 풀어보자. 얘는 모이는 범위야, 갈라지는 범위야? 예. 뭐야, 갈이야? 모이는 범위야. 그 작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이는 범위야. 따라서 수직선상에서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라고.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얘도 봅시다. 이게 찍찍 없어지겠지. 얘는 a에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쵸?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0에서부터 0과 마이너스 3이 기준이잖아. 그치? 0과 마이너스 3 이 범위인 거야. 그럼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애는 누구야?
얘가 됐을 거라는 거지. 이해돼? 따라서 최종 결론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3에서부터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잘 생각해 주셔야 돼. 우선 좀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17, 18, 19, 213, 214, 215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지금 이 대표 기형을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스스로 한번 정리할 시간 드리고 넘어가려고요. 이 세 쪽 17, 18, 19에 있는 이 대표 문제 풀어보셔도 좋고, 또는 지금 교재 갖고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좀 그렇다라면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셔도 있어요. 허니체크 문제도 있죠. 한 문제씩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질문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450번 잠깐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2차 분수식이라 마찬가지 a값 0이 아닌 거 우선 머릿속에 두시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결국엔 뭐야? y는 ax 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의 2a 플러스 3이라는 이러한 이참들 생각해 보자고. 그럼 마찬가지야.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몇 번이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우린 얘는 함수값이라고 봐야 된다고. 이차함수 함수값.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 다시 말하면 계속 물에 잠겨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치? 그럼 몇 번이야? 5번, 6번이죠. 따라서 A값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고, A값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야? 판별식 T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수직선상에서 공통 부분 그려놓고서 찾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민혁이 혹시 질문할 거? 이제 푸시면서 좀 보셔야 돼. 형식 보면 네, 그럼 이제 잠깐 보도록 해봅시다. 중요한 내용이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기 전에 교육시험 기출 문제들만 우선 대표적으로 좀 보면서 봅시다. 연습 문제는 저랑 우선 풀었던 문제들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도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 봅시다. 2차 부등식을 풀어달래.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모이는 범위였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긴 n 플러스 5랑 여기도 5n, 와 이거 너무 특수하게 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n이랑 5에다 뭐 해달라는 거야? 마마해달라는 거네. 맞아? 그렇다면 얘는 n과 5 사이인데, 잠깐만, n이 커 5가 커?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x-n에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잖아,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요 놈을 이제 우리가 풀면 모이는 범위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요 놈일 수도 있고 또는 n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으니까 n이 5보다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5에서부터 x는 이걸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내가 다 고민을 해봐야 돼. 알겠지? 그런데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래. 그렇다면 5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위에 거라면 5를 기준으로 해서 4, 3 이런 식으로 돼야지 얘가 자연수 n이 이렇게 빠져들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정수가 3개가 되겠지. 둘 다 등호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등호 포함되어 있잖아. 이해돼? 얘가 만약에 2까지 내려오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4개 생기는 거잖아. 우리는 3개여야 된다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져 있어야 돼. 따라서 이걸 만족할 n값은 3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해할 수 있겠어? 만약에 밑에 거라면 5에서부터 n까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6, 7, 8이 있는데 5를 포함하면서 움직일 거래.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해돼? 사이에 떨어지면 안 됩니까? 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 n이 뭐라고 돼 있어? n이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n이 뭐라고 돼 있으니까? 자연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믿고 가셔야지. n값 얼마? 7. 손으로 세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 468번 같은 경우도 잠깐 볼까요? 문제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2차 당시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p-1의 값을 계산해달래. 여기 px를 그냥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px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뭐 이런 형태일 텐데 그때 px를 실제로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럼 px는 요 놈의 해가 이렇게 된대. 잠깐 px는 2차식인 건 알겠어. 그럼 얘가 넘어와서 우린 2차 부등식 항상 는빵 상태에서 푸는 거니까 넘어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놈의 해를 구할 거야. 알겠지? 해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0과 1 사이래. 그렇다면 0과 1 사이에 해를 가졌다. 2차 부등식인데 0과 1의 해를 가졌다는 얘기는 결국엔 얘는 인수분해가 얘는 이거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물 위에 있는 애들이 0과 1 사이여야 된대. 그럼 only 그래프가 뭐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얘잖아 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부분이 only 0과 1 사이라고. 그렇다면 이 함수식은 y는 px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식은 이런 형태가 된다. 0과 1을 해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맞니? 그럼 이 함수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y는 x의 x-1인데 최고차 계수는 음수인 건 짐작할 수 있는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치? 왜냐면 위로 튀어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것만 있겠냐고. 뭐 요렇게 생긴 놈도 있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뚱뚱한지 모르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px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는 잘은 모르겠지만 a가 음수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a에 그냥 다 전개할까? a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물론 a는 음수고 그래서 px라는 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x제곱에 두 놈을 계산했더니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ax제곱에 얘 넘어오겠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넘어갔겠죠. 단 a는 음수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우리는 요만큼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조건으로 요만큼을. 괜찮아? 다시 두 번째 조건 봅시다. px는 요 놈은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다고. 아이고 중근을 갖는다고. 중근 px에 마찬가지 방정식으로 항상 우리 는빵 상태에서 푸는 거죠.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인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 px가 뭔데? 이 새끼잖아.
맞아? 그렇다면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여기에다가 3x 플러스 1을 더해달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ax 제곱에 3을 더하면 얼마니?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1에 대한 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놈이 돼. 얘가 는빵이야. 요거 그냥 계산한 거야. 너희들 그냥 계산 한번 해봐. 알겠죠? 이거 계산해본 거야.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가는데 뭐 해주셔야 돼?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뭐 해야 된다고? 0이 된다고. 중을 간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얼마니? 플러스 4a 따라서 a 오메 이렇게 생겼겠다. 그쵸? 요놈 정리해주면 a제곱에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이니까 a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은 0이 됐을 거고 따라서 a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1 나왔겠네. 괜찮아? 마이너스 여기다가 슝 넣어주시면 px가 완성이 될 거고 거기다 p 마이너스 1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야. 괜찮니? 그렇게 심화된 문제들은 아닌 거니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시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실력 업문제에서는 472번 잠깐 볼까요? 472번 472번에 보시면 여기 가우스 X가 반복되고 있죠. 그치? 가우스 X에다 좀 적어놔봐. 가우스 X가 N이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은 무엇이냐면 X는 N에서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 가우스 X 값이야.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결국 이런 얘기라고.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정수값은 3이고 싶어요. 그렇다면 X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의 정수값. 가우스 값은 나의 정수 부분이라고. 나의 정수 부분이 3이 되려면 여기 있어야지. 3.1, 3.2, 3.9 이런 숫자들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돼?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x는 3에서부터 4 사이에 있을 텐데 3이어도 가우스 x 값은 3이 될 테니까 이쪽에 동그가 붙게 되죠.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야지 이런 문제를 풀죠. 풀어보자. 가우스 x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해 봐봐. 인수분해 봅시다. 3, 1에 이 새끼 뭐가 됐을까? 2, 5 2, 3은 6에다가 5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를 붙이려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다면 얘는 3 가우스 x에 플러스 5에다가 가우스 x에 마이너스 2에다가 얘가 0보다 작다야. 0보다 작다야. 0보다 작을 때는 모이냐 갈라지냐? 모여. 모이는 거라고. 작은 데서 큰 데까지 모인다고. 따라서 가우스 x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5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까지 갈 거라고. 그런데 가우스 x는 뭐야? 가우스 x는 정수잖아. 정수.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이해돼? 따라서 여기서 가능한 가우스 x 값은 뭐 모이는 거야? 마이너스 1 가능하지. 마이너스 2 안 돼. 0 되지. 1 될 거고 2 돼 안 돼? 안 된다고. 따라서 가우스 x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지금 다시 우리는 또 뭘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려면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그래서 가우스 x가 또 0이려면 0에서부터 x는 얼마까지? 1까지. 또는 가우스 x가 1이려면 1에서부터 x는 2까지. 맞니? 그럼 얘를 만족하거나 또는 얘를 만족하거나 또는 얘를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가우스 x는 이거나 또는 이거나 또는 이걸 만족하면 이 빨간색 부분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돼? 따라서 이거나 또는 이거나 또는 이거야.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아우르라는 거지. 너도 우리 편, 쟤도 우리 편, 나도 우리 편. 결국에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니? 생각 잘해주시고. 제가 지금 너희들 너무 졸고 있어서 그냥 빨리 한번 봅시다. 얘 봐봐, 얘. 어? 2차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밖에 없어? 어떤 상황이야? 중진에 가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딱 한 경우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였어? 다시 물어볼게. 딱 외우셔도 좋고, 지금 뭐 중군인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금 잘 생각하고 계신 거고, 왜 중군인지 보려고 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딱 점 하나라고. 어디야? 1, 2, 3, 4, 5, 6. 몇 번? 5번. 5번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따라서 얘는 A가 음수이고 얘가 이렇게 돼 있었다는 뜻이죠. 단 A는 음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얘 정리해 주시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4AX에 플러스 4A가 되는 거죠. 그럼 B값은 마이너스 4A이고 C값은 4A이면서 A는 음수가 되는. 그럼 여기다 모두 다 집어넣어서 정리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억이 OX냐를 묻는다면 A를 넣어봐. AX 제곱에 B 대신에는 얘가 지금 B값이죠. 마이너스 4AX 얘가 C값이죠. C값에다 4A 이렇게 넣으라고. 맞아. 그 다음에 A로 나누어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A가 음수였지? 부등호 방향 바뀔 거야. 괜찮아? 인수분하면 뭐야? X 마이너스에 대한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게 모든 실수냐 묻고 있는 거죠. 맞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만족하는 거 맞죠? 괜찮아? 다시 봐봐. 얘 봐봐. 475 봐봐. 얘가 마찬가지 2차 부등식이지. 3x 제곱을 썼을 때니까 2차 부등식이야. 맞아? 그렇다면 얘는 그래프가 딱 3개야. 최고 차익에서 양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 놈이냐? 요 놈이냐야. 0보다 작거나 같다. 물 밑에 있거나 또는 수면에 있는 그때 x값이 딱 한 점이어야 된대. 몇 번이야? 2번.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다면 얘는 뭐니? 최고책에서 양수인 건 알겠고 x수가 교점이 몇 개? 1개. 따라서 얘에 대한 판별식 보시라는 얘기죠. 판별식. 4분의 D 써봅시다. 4분의 D. 불러봐.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 c. 이게 뭐였지?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였잖아. 요 놈이. 근데 거기서 3개를 빼래. 그럼 뭐만 남겠어? 요 놈만 남겠지? 봐봐. 요 놈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한다. 알겠지? 요 놈에 대한 설명 다시 한다. 워낙 중요한 놈이어서 그래. 지금 얘가 0이라는 거야.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얘가 0인데 뭐 어쩌라고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혹시 기억나는 사람? 아, 요 새끼 그겁니다. 뭐 말하는 얘기 안 할 테니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집중하지 아리나? 마지막이야. 여기까지 하고 쉴 거야. 봐봐. 내가 얘를 x라는 식이라고 생각해 볼게. 알겠지? 여기다가 내가 2배씩 할게. 2x. 그럼 얘는 뭐가 돼?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 a제곱이라는 얘기는 a제곱이 2개 더해져 있다는 얘기고 b제곱도 2개 더해져 있다는 얘기고 c제곱도 2개 더해져 있다는 뜻인 거야. 맞니? 그 다음에 봐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를 써볼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를 써서 내가 얘를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꿔줄 거야. 더하기에 이번엔 b제곱 c제곱 쓰고 얘까지 써서 b 마이너스 c의 제곱을 만들게.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a제곱 c제곱과 마이너스 2까지 쓰시면 얘는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됐을 거야. 뭐가? 2x가. 맞니? 따라서 x라는 식은 뭐가 됐을까?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b 마이너스 c에 대한 제곱에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됐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그놈이 지금 뭐래? 0이라는 거야.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얘도 0 또는 양수지? 0 또는 양수고 0 또는 양수야. 근데 다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0이 됐대. 무슨 말이니? 다 0이라는 거야. A랑 B랑 같을 거고 B랑 C랑 같을 거고 C랑 A랑 같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A랑 B랑 C랑 모두 같다는 뜻인 거죠. 기억해? 기억해놔야 돼. 거기다 좀 다시 한번 적어놔. 거기다 뭘 적을 거냐면 잠깐만. 얘를 적을 거야. 필기해놔.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연립이차부등식은 따로 안 할 거야. 왜냐면 이 부분은 각각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부분 찾으라는 얘기라서 그냥 가볍게만 잠깐 봐보자. 만약에 1번의 문제를 푼다면 각각의 부등식을 푸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7, 5, 35인가? 이렇게. 그럼 얘는 x 플러스 7과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얘는 6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뭐 어떻게 될까? 2, 3 있을 거고 5, 1, 2, 5, 10에다가 3, 1은 3 맞불 그럼 2x 플러스 1에다가 3x 마이너스 5가 있는데 0보다 크다. 맞아. 그리고 나서는 연립부등식은 1차든 2차든 무조건 그래프야. 수직선상 그래놓고 수직선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7과 5를 기점으로 해서 갈라지는 범위야. 크크 작작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어디쯤 있겠어? 한 이쯤 있겠지? 그 다음에 3분의 5 대략 이쯤 있겠지? 맞아. 그리고 나서 얘도 큰 놈이니까 크크 작작이 된 거야. 맞니? 그럼 둘 다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 파란색도 만족시키면서 검은색도 만족시켜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이 조건을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디야?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된 부분을 찾는 거야. 이해돼? 따라서 이거는 저랑 하는 것보다는 안 중요하다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죠?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직선 실제로 그려봐서 이 범위가 나오는 거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 전체적으로는 저랑 하지 않을 겁니다. 허근을 갖고 무슨 말이야? 이 새끼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고 식 세울 수 있죠? 4분의 1 써볼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실근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인 거지. 따라서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공통부분을 찾아달라는 뜻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건 저랑 안 합니다. 둔각 삼각형의 세변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럼 세변이면 기본적으로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였겠지. 맞아? 그 다음에 삼각형이라며. 삼각형은 뭐야? 가장 긴 변이 지 아무리 길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지.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둔각이어야 되잖아. 둔각. 맞아. 둔각각이 바로 직전이 뭐야?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 뭐였니? 가장 긴 변에 대한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비교해 봤었을 때 어때야 된다고? 같았어야 된다고. 그런데 둔각이란 얘기는 요게 더 늘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맞니? 그렇다면 이 가장 긴 놈이 그만큼 더 길어졌겠지.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됐을 거라. 그래서 얘의 공통 부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부분 찾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저랑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고 저랑은 한번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번엔 2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 조건이야. 마지막 단원이야. 봐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잠깐 봐봐.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되는데 양수다 음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수라는 얘기잖아. 맞아? 따라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왜냐면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얘는 두 개인지 한 개인지는 몰라. 따라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두 개 합은 어때? 양수니까 0보다 크겠지. 두 개 곱은 어때? 0보다 크겠지. 양수니까. 따라서 우리는 판별식과 그 다음에 두 근의 합과 그 다음에 곱까지 보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생각해봐봐. 판별식 D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합은 음수니까 음수였겠지. 곱은 양수였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야? 그렇다면 당연히 판별식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당연히 얘는 0보다 클 거야. 맞아? 그 다음에 합은? 모르겠는데? 아니 부호가 서로 다르는데 마이너스 2하고 4라면 양수였겠지만 반대로 2하고 마이너스 하면 음수였겠지. 그러니까 합은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만약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다면 합은 양수다 음수다 얘기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음의 절대값이 양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 그렇다면 합은 음수가 됐겠지만 따라서 얘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할 수는 없다. 곱은 당연히 음수지. 맞아? 얘는 당연히 음수야. 근데 뭐야? 두 근의 곱을 나타내는 근거 계수의 관계 뭐였지? A분의 C였지? 맞니? A분의 C가 뭐였단 얘기야? 음수였단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A랑 C는 부호가 달랐다는 얘기고 얘랑은 같은 말이 뭐야? AC가 음수라는 것과 같은 말이지. 부호가 다른 거니까. 얘와 얘는 서로 같은 말이라고. AC가 음수야? 너 음수니? 그렇다면 마이너스 4에다 음수 곱했으니까 얘는 뭐야? 양수. b제곱도 0 또는 양수. 그걸 더했다고. 양수인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얘도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겹쳐지는 범위가 나와. 아까 했던 것처럼 요 범위였는데 뒤쪽에서 힘들게 구해서 요 범위를 구했어. 필요 없는 거냐, 얘 빨간색은. 맞아? 공통 부분 찾을 거니까. 그것처럼 얘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 돼버려. 의미가 없는 부분. 따라서 안 쓰겠다고. 그래서 뭐만 남는 거야? 하나만 남는 거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괜찮아? 한번 연습 한 번만 해봅시다. 봐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먼저 따져 봅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야. 판별식 4분의 D를 써봅시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괜찮아?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었을 거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었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맞니? 좀 이따 우리가 공통부분 찾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거 봅시다. 뭐가 되겠니? 크다니까 마이너스 2와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찢어지는 범위가 됐을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했어? 지금 우리 요거 풀고 있어. 요거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 두 번째 조건 뭐였니? 합. 그치? 마이너스 A 분의 B. 얘가 뭐여야 된다고? 두 근이 모두 양수려면 0보다 클 거라고. 괜찮아? 따라서 뿔뿔이 됐을 테니까 K 플러스 1도 양수였겠지. 2로 나눠주면. 그래서 K 값은 뭐가 됐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였어야 돼.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따라서 얘는 지금 버려지고 아직까지 공통 부분은 여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필요하겠지? 세 번째 조건이 뭐야? 두근의 곱 K 플러스 3도 뭐였어야 돼? 양수였어야 돼. A분의 C. 그치? K 값은 뭐였어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컸어야 돼. K 값도 마이너스 3보다 컸어야 돼. 그치? 그러면 최종 공통된 부분은 어디야? 여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최종 답안은 K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크거나 같다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등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공통부분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수직선만 잘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이 세 개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개를 다 그려놓고서 빗금이 세 개인 거 찾으면 식이 너무 복잡해져. 따라서 얘와 얘 먼저 공통부분 찾아. 아닌 건 버려. 알겠지?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얘와의 공통부분을 찾는 거야. 세 개 공통부분 다 친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주세요. 괜찮아? 여기는 확인 체크들은 다 해주셔야 돼. 저와의 설명은 최대한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어서 그래. 이해되니?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든 거야. 그래, 두 근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방정식들을 활용하다 보면 항상 0이 기준은 아니란 말이야. 두 근이 어떤 특정 값보다 커야 될 때가 있어. 뭐 두 근이 3보다 커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를 그냥 똑같이 이렇게 풀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습이다. 그래서 일반화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잠깐 좀 봅시다. 봐봐, 이번엔 양수라는 것을 벗어나서 그냥 0이라는 값에 대한 얘도 특정 값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렇다면 얘도 함수를 끌고 와서 y는 x제곱의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에 대한 x에 더하기 k 플러스 3이 있는데, 이거에 x축과의 교점, 그것이 방금 해라 그랬었어. 방정식 입장에서는 x축과의 교점이 모두 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참수가 있는데 0보다 크면 좋겠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래프는 교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교점은 있어야 될 거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첫 번째,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0은 이 0과는 다른 거야. 얘는 지금 x축과 두 개 이상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의 성질 사용하기 위한 0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0보다) 크려면 축의 방정식이, 얘 축의 방정식 있지, 맞니? 이 축의 방정식이 적어도 0보다는 커야 돼. 그래야지 두 개 근이 모두 0보다 클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값, 기억나? 축의 방정식 얘가 0보다는 그래도 커야지. 이해돼? 그래야지 우린 이런 형태가 됐을 거고 0이 여기쯤 위치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축만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왜냐면 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아직 이 조건 두 개 갖고는 부족하다고. 이 그래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래프지.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0보다 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두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축의 방정식도 0보다 커.
그렇다면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고 얘는 돼. 근데 얘는 괜찮아. 그럼 빨간색과 검은색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검은색은 안 되고 빨간색은 돼. 그 차이는 0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느냐 포함하고 있느냐지. 근데 그것을 함수값 입장에서 본다면 0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냐 0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냐로 갈라진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얘는 세 번째 함수값 f0값 있었겠지? f0값이 0 집어넣으면 얼마야? k 플러스 3이었겠지. 그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는 커야 될 거라. 이해할 수 있겠니?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들을 지금 함수의 용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함수의 용어로.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 공통된 부분 찾으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범위가 나올 겁니다. 아까 전에 얘 계산했었을 때가 아까 계산했을 때가 뭐였지? 2k 플러스 1이었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k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였겠지. 얘는 지금 k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1이었을 테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1번에서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되고 2 찍찍 약분되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여기만 해당되는 걸 거고 맞니? 그 다음에 얘도 k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얘랑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를 지금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들을 함수로 바꿔서 설명해 본 거야. 그렇다면 얘를 일반화해보자. 이제 얘를 일반화해 볼 거야. 봐봐.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된대.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돼. 그렇다면 두 근이니까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첫 번째 두 근이니까 판별식. 우린 지금 2차 함수로 문제 풀고 있어. 판별식 4분의 d를 써봅시다.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뭐여야 된다는 거야? 1보다 커야 된다고. 아 미안해. 판별식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서로 다르냐는 표현 없으니까. 괜찮아? 우선 기본적으로 두 근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돼? 따라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3일에 마마가 붙었을 테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a-3, a-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얘는 수직선 입장에서 보자면 얘는 1과 3에서 찢어지는 범위다. 다시 두 번째 아까 뭐였었지? 축. 두 번째 축이 최소한 1보다는 커야 돼. 맞니?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야. 불러봐. 마이너스 2 곱하기 a 역할하는 게 1이죠. b 역할하는 게 마이너스 2a지. 맞아?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지금 b 역할하는 게 a 역할하는 게 a 값 1, b 값 마이너스 2a. 괜찮아? 따라서 얘들 정리해 주시면 찍찍 됐을 거고 찍찍 됐으니까 뭐가 됐겠어? a가 됐겠지. 맞니? 이 a가 어떻게 된다고? 1보다는 커야 될 거라고. 이해돼? a 값이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여기서 조건 하나가 갈라지겠네. a 값이 1보다는 커야 된대요. 얘는 탈락. 그럼 아직까지 공통 부분 여기만 남아있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이 필요하다고. 1에 대한 함수값. 당신은 안 되고 나는 돼. 그치? 그럼 검은색과 빨간색을 비교했을 때 검은색만의 장점은 뭐가 되는 거야? 1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f1 값 1 대입해봐. 1-2a 더하기 4a-3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0보다 커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식 정리하면 얼마니?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거니까 얘도 그냥 a가 1보다 크다가 되는 거네.
그래서 공통된 부분은 최소. 최종적으로 공통된 부분은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최초로 근의 위치를 비교했던 것은 0이 기준이었어. 양수냐. 근데 그것을 이제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0뿐만 아니라 다른 값에서도 다 성립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 줄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 판별식. 그다음 두 번째는 추계방정식. 그리고 세 번째는 함수값.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판축함을 쓸 거라고. 판축함. 알겠지? 판축함. 근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판축함을 사용할 거야. 알겠지? 따라해봐. 판축함. 판축함. 지금 선배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동생들만 해. 시작. 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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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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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근의 위치 결정할 때. 알겠지? 그래서 모두 판축함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 봐봐. 이번엔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을 때야.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거기다 별표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찬가지 함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에 대한 x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함수 입장에서 볼 건데 이 함수 입장에서 말이야.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함수에서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해서 두 근 있을 거 아니야. 알파나 뭐 베타 이렇게 있으면. 그치? 얘가 x축이야 지금. 마이너스 2가 이쯤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래야지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게 되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표현과 같은 표현이야.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표현 대신에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m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근데 생각해 보면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미 여기서 판별식 D는 당연한 것이 돼버려. 이해돼?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생략할 거고.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은 얘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도 괜찮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도 괜찮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의미가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지 이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중요치가 않아. 두 개 다 만족시키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여기서 우리는 판축함 중에 뭐만 비교하시게 되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조건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함수값만 비교할 거야. 따라서 이때는 함수값 f-2가 0보다 작다라는 것만 비교해 주시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얼마입니까? 4.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다인 거야. 그럼 2m 플러스 얼마입니까? 4 플러스에 2m 플러스 4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m이죠?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니까 m 값은 마이너스 9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뭐 단순 계산이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두 근이 공통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판축함을 쓰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지. K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판축함. 두 근이 모두 K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판축함. 다시. 두 근이 모두 K와 L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야. 판축함. 판별식, 추계방정식도 K와 L 사이에 있다.
함수값. K도 양수고 L도 양수다. 알겠지? 반축함. 알겠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이럴 경우에는 함수값만 비교할 거야. 한근은 K보다 작고 한근은 뭐 K와 L 사이에 존재할 때 이런 표현도 나왔을 때 얘는 함수값만 비교해 볼 거야. K 음수, L 양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됐을 때도 미안해, 잠깐만, 내가 잘못 그렸어. 이렇게 한근은 K보다 작고 한근은 L보다 클 때, 알겠지? 얘도 함수값만 비교할 거라는 뜻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거기다 간단하게 좀 정리 좀 아니야. 그래프 그리면서 그 영상 보면서 다시 이 부분 필기 해놔. 알겠지? 다른 내용 자기가 이해됐던 부분은 그냥 계속 넘어가시고 이해 안 된 부분만 하시는데 이 부분은 교재에다가 남겨놔. 여기는 뭐라고? 판축함이 무슨 뜻이야? 판별식의 부호, 추계방정식의 부호, 함수값의 부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함수값만 비교할 거야. 알겠니? 결론은 그렇다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 가지 부등식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